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28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시세 변화가 없고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관계로 추석이 지나면은 다시 오름세가 시작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200만 원,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5천만 원,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4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전국이 변화가 없는데 이게 원래 추석 전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차를 살려는 분이나 팔려는 분들은 추석 명절이 지나면은 많이 몰리는 예정이에요. 항시 명절을 지나다 보면은 명절까지는 차를 쓰시고 그 이후에 팔려고 그러는데 명절새로 자제분들이 오시고 서로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해서 아버지 이제 나이 좀 드셨으니까 사업을 정리하시죠. 그러면 정리하는 거고 아버지 좀 더 쉬죠. 그러면 더 하고 그런 스타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추석 이후에는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구매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폭 상승 예정돼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60년 갑장이거든요. 두 분이 계약 처리해가지고 신차까지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 한 분은 대우자동차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한 1년 동안을 쉬신 거예요. 1년 동안 쉬니까 사람이 말이 아니더라 이거요. 몸도 피폐해지고 일정 생활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개인 택시를 살려고 교육까지 다 마치고 왔는데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저하고 나이가 60년생 갑장이라 친구하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 우리 사무실에서 나하고 상담 과정에서 사모님을 직접 바꿔줘가지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절대 개인 택시 안 됩니다.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신랑은 개인 택시 할 위치도 안 되고 적응도 못 할 것 같으니까 개인 택시 절대 못 사주니까 개인 택시 못 하게끔 포기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생각하는 게 나는 개인 택시를 사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대안을. 그러면은 개인 택시 하지 말고 한 달 동안 법인 택시에 제가 취업을 알선할 테니까 한 달 동안 법인 택시 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진행하자. 그래갖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갖고 이분이 딱 한 달을 채운 거야. 제가 아는 지인이 법인 택시 대표로 있어가지고 그 대표한테 부탁해서 한 달 동안 체험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하루에 입금 20 몇만 원을 꼬박꼬박 시켰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충분히 개인 택시도 하게 되면 자신이 있다. 이 정도 벌이를 하는데 왜 못하냐 해가지고 사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계약해가지고 신차 소나타로 해가지고 2일이면 이제 다 마무리가 돼요. 인허가는 완료가 됐고 차량은 2일날 정도 나와가지고 다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 60년생 이분은 세상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셨더라고. 평생 일을 하셨는데 대리운전도 하고 회사 택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분은 아드님을 굉장히 잘 두신 거야. 아드님이 91년생인데 아버지 그동안 우리 키워주시라고 고생 많으셨으니까 아버지 이제 회사 택시고 대리운전 하지 말고 아드님이 개인 택시를 직접 사줘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게 된 사례인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개인 택시 사주는 사례는 봤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개인 택시 사주는 애는 극히 드문데 그런 애를 제가 봤어요. 아드님이 같이 와가지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노후는 아버지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건강 잘 챙겨가지고 개인 택시로 제2의 인생을 마무리하세요 해갖고 그것도 현금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마무리해가지고 이분 역시 저하고 60년 갑장이라 친구하기로 하고 이분도 차량을 똑같이 주문해가지고 2일날 이분도 다 2일날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좀 늦게 했는데
차량이 선출고에서 딱 잡혀버린 거예요. 소나타는 출고기가 굉장히 요즘 어려워요.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날짜 맞추기가 어려운데 구청 담당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3번, 4번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인허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은 소나타 차량 잡혀 있는 게 10월 1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분이 그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땡겨서 인허가를 좀 완료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절충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떨어뜨려 줘가지고 잘 진행한 사례입니다. 예. 그분은 아드님을 잘 뒀네요. 아드님이 굉장히 효자더라고요. 아버지 개인 택시 사는데 쫓아와가지고 직접 계약금도 아들이 주고 중도금, 잔금도 다 아들이 치렀어요. 이런 아들도 있는데 비교가 되죠 많이. 예. 그 개인 택시가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법인 택시 취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이분도 집에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개인 택시 하기 전에 법인 택시 회사 가서 취업해서 일하는 과정이나 본인이 하루 정도 어느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거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20만 원 넘게 일을 해가지고 한 달 번급도 타고 경력도 쌓고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한 사례예요. 예. 대표님, 경기도가 도내 24개 사업 구역별 면허 물량을 확정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5차 택시 총량 고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금 경기도가 5차 택시 총량 확정 고시를 했는데요. 이건 잘 지켜지기만 하면 참 괜찮은 법인데 이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감차도 되지 않았고 증차만 계속 해온 거죠. 증차만 해와가지고 경기도가 5년간 지금 4,368대를 감차한다고 그래요. 화성과 오산을 제한 24곳에서 확정돼서 이제 시행된다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감차를 할 건지 그거는 지금 이체지도 맞지도 않게 국세 지원으로 390만 원 정도를 받고 지방세, 그 다음에 택시 업계 출자금, 보조금,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실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그 돈을 내가지고 감차할 수 있냐고요. 지금 계획은 계속 그렇게 세워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감차 지역을 보면은 안양, 금포, 의왕, 과천은 합동지역이에요. 4개 지역은 같이 묶여가지고 통합지역이라 이 지역에서는 1036대를 감차를 한다고 그러고 성남에서는 843대, 부천에서는 825대, 고양시에서는 679대, 수원에서 330대, 안산에서 233대, 광명에서 205대, 동두천에서 83대, 여주시에서 60대, 구리, 남양주가 55대, 시흥시가 10대, 의정부가 9대, 이게 감차 지역이고요. 증차, 인구 유입으로 7개 도시, 도시 개발이나 인구 증가로 해서 증차 결정된 도시가 용인이 135대, 평택이 71대, 김포가 50세대, 양주시가 41대, 이천시가 15대, 가평군이 14대, 파주시가 2대, 이 7곳이 증차 확정으로 고시가 됐는데요. 이 지역이 대구 마냥 인구가 줄거나 했을 때는 또 감차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감차가 가능하겠냐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앞을 못 내다보는 정책 같아요. 예. 대표님, 감차 지역의 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비 지원 390만 원 받고 지방세나 업계, 택시 업계에서 이 돈을 지원받아서 감차를 한다는데 이 돈이 택시 업계나 지방세나 지자체 부담해가지고 이 실행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된 이 많은 돈을 끌어다가 택시를 감차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실행도 안 되는 거 계획을 세가지고 발표만 하면 뭐하냐고요. 택시 정책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택시 정책을 자치단체에 맡겨놓으니까 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걸 관할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토부에서 관할해서 그 지역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택시 운영에서 버는 최단성까지 다 토탈을 내야 되는데 그 지역마다
무슨 공약을 내서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전에 모범업체, 수범업체라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막 내줬잖아요. 어느 조건만 갖추면은 증차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앞을 못 내다본 정책을 지자체에서 맡겨서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관장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꽉 잡고 실행을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맡겨놓으면 지금 이런 사태는 똑같이 간다고요. 예. 경기도가 4차 택시 총량 고시 이것도 지키지 못한 걸로 아는데 왜 또 이번 발표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택시, AI 택시가 나오면은 감차해가지고 그런 걸 제시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쫓아가는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맞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법인 택시 1000대를 감차하고 개인 택시 500대로 전환을 시킨다는데, 휴먼 택시 감차해서 그러면 감차해서 없애야지 그 비싼 돈을 일정 비율을 주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 서울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살려고는 업체도 없어가지고 평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5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3,500원, 4,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매입해서 감차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인 택시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먼 택시를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나오면은 그 개인 택시, 실 개인 택시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만큼 서로가 나눠 먹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뜩이나 돈벌이도 안 되는데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이중고, 삼중고를 주지 말고 과감하게 감차해서 없앴으면 감차해서 없애야지 그걸 다시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휴먼 택시로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만큼 뭔가 운행을 잘못했으니까 휴먼으로 남는 거지, 만약에 이분들이 잘 운영했다면은 그 휴먼 택시가 500대, 1000대씩 지체되고 있었겠냐고요. 이걸 왜 지자체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환을 시키냐는 거죠. 이건 그냥 과감히 없애는 게 맞는 거죠. 예. 휴지 면허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전환 단계에서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법인 택시 의견만 조율해가지고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 이번 그 고시를 보면은 대부분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그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택시 줄인 숫자가 뭐 800대, 600대, 1000대 이래요.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이런 걸 왜 경기도에서 발표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거 헛 공약만 자꾸 내보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감만 조성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수치상에 발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생각해서 공약을 내놔야지, 이런 것은 수치상에 이런 공약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빈 공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 과거에 지켰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는데, 과거에도 이걸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또 이걸 지키겠다고 또 5차 택시 총량 고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택시 나오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감차도 이런 식의 감차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감차를 하게 되면은 이 어느 업체든지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이쪽을 자율주행 택시로 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회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개인 택시 수를 줄여가지고 이분들한테 현 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현 시세에 맞지도 않는 보상을 해주고 감차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예. 지금 사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인구적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장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성급하게 수도권에 있는 택시를 줄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어도 도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서 유성 도시들은 인구가 좀 늘어나지만은 지방 도시는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잘 펴야 되는 거지 지금 단순하게 감차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표님, 이번 정책을 통해 경기도 도내 택시 산업이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이룰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치상으로 해서 감차 정책이나 발표하고 있는 것은 택시 산업에 전반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기존에 택시하고 있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법인 택시업자들한테 문제성을 제기해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더 어렵게 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나와서 대비를 할 것 같으면 혁신적으로 몇 대를 감차했으면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과감히 감차를 해야 하는 거지. 어느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더 증차를 해주고 어느 지역은 감차해주고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더 이상 증차를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의 택시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자율주행 택시가 나올 거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증차해주면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또 어떻게 감차할 거냐고요. 이것 이치에도 맞지 않고 감차 정책이나 증차 정책을 할 때는 이걸 잘 용역을 주든지 뭐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증차나 감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수치상의 감차나 증차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감차 정책의 성공적인 그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가 어떤 협력 방안이나 지원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돈이죠. 돈이 있어야 감차든 증차든 하는데 지자체마다 돈이 없는데 이 많은 차량 대수를 어떻게 감차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정책 나와가지고 혼란만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의 돈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돈은 전혀 준비도 되지 않고 감차를 무슨 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예. 열심히 일하는 법인 택시 기사님이나 개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이렇게 겁을 주는 수치를 함부로 발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이런 수치를 발표하면은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혼란만 주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28일입니다.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 시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개인 택시 감차와 증차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볼 때도 한 도시에 발표되는 감차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함부로 발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